오늘은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인의 뭐 네. 일자리들이 네. 정말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네. 앞으로 조만간 네. 5명 중에 1명이 네. 노인들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급변하는 세대 속에서 또 노인들이 계속 많아지면 네. 우리가 모른 척 할 수 없는 네. 그 시대에서 네.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만 네. 나는 이 나라가 그래도 예. 존재하지 않을까. 예.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많은 그 어르신들 삼촌이죠. 저희들한테는 삼촌 이모 이렇게 되는데, 삼촌 이모들이 이제 70대가 되시고 60대까지는 어느 정도 버티시는데 70대가 돼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요. 없어요. 예. 네, 없어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기피하는 일자리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왜 그런지 보면 그 일자리들이 예전에는 20대들, 30대들이 했었는데 지금 20대, 30대들이 그걸 안 해요. 20대, 30대들은 좀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쪽으로 빠지려고 하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 빈 공간을 우리 어르신들께서 일을 하게 되시는데, 예를 들면은 야간 경비라든지 청소라든지 뭐 이런 일들인데, 요즘엔 또 그런 일들도 보면 로봇가 대체를 하지 않느냐, 그렇죠. 뭐 그런 앞으로는 또 일자리가 걱정이 좀- 줄어들죠. 걱정이 좀 있어요. 예전에 주차장에다가 차를 주차하면 나올 때 사람들이 네. 계셔가지고 요금을 계산하고 나오는데, 네. 요즘에 내 카드를 가지고 음. 기계에다가 네. 전부 다 그런 시스템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제 얘기인데, 네. 오빠가 81예요. 네. 제가 이제 5남매 막내다 보니까 네. 오빠랑 차이가 많이 지죠. 네. 또 오빠가 둘째 오빠인데, 네. 5남매 중에서 이제 오빠 둘은 이제 돌아가시고, 네. 둘째 오빠 혼자만 남았는데, 젊었을 때는 나름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네. 그 옛날에 대학을 못 나왔어도 네. 서울고등학교를 나왔다 그러면은, 서울고등학교면은 진짜 알아주는 고등학교잖아요. 네. 예. 명문고등학교. 네. 오빠가 거의 뭐 머리가 참 좋았는데, 네. 이제 하던 일 부도 나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잡은 일이 네. 아파트 경비였어요. 그래가지고 81까지 예. 불과 12월 말일까지도 일을 하셨는데, 네. 우리 집안이 이상하게 귀가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큰오빠도 60살서부터 귀가 안 들려고. 예. 귀 쪽 좀 약하신 그런 것 같네요. 네. 대부분 한의에서는 신장이 나쁘면 네. 귀가 안 들린다고 예. 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큰오빠도 60살부터 귀가 안 들렸고, 또 오빠도 둘째 오빠도 60살부터 귀가 안 들렸고. 그 귀가 안 들린다는 게 귀가 잘 아예 안 들려요. 들리는 건 아니고 그건 천천히 아니에요. 안 들리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발음이 어나운서처럼 얘기를 하면 네. 다 다 들려요. 들리는데. 근데 대부분 우물쭈물하거나 옹알이처럼 하면은 잘 네. 안 들리고, 네. 또 상대방이 전화해서 스피커폰으로 얘기를 하면 막 울려서 뚜뚜뚜뚜뚜 이렇게 말소리가 들려요. 예. 그래서 전혀 그 무슨 뜻인지를 모를 정도로 소음으로 들리는 거죠. 예. 그런데 오빠가 저도 귀가 안 좋지만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의 그 답답함이라는 걸 아파봐야 알고 내가 겪어봐야 하는데, 오빠가 이번에 그 아파트 주민들에 의해서 네. 쫓겨났어요. 네. 근데 이제 아파트 경비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사실은. 그런데 네. 그래도 그 일이 자기한테는 다 맞다 해갖고 했는데, 쫓겨난 이유가 귀가 너무 안 들리니까 예. 주민들이 불편하다.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해야 되고, 그리고 뭘 말을 하면은 네. 그냥
눈빛을 보면은 모르는데 네네네 아, 이러고 예. 전달이 안 되니까 아, 거기에서 또 실수가 연발이 되고 예. 그게 또 큰일로 번질 수도 있고 막 이런 모든 음. 것들이 답답한 거죠. 네네. 주민들은. 네네네. 그 주민들의 그 고충도 이해가 가요. 네네. 근데 오빠가 항상 그래도 나이가 많고 네. 그래도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존재감 같은 것이 자기한테는 자신감이었나 봐요. 그죠. 근데- 남자들한테 특히나 일이라는 게 참 크거든요. 아 근데 여기가, 예. 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사람한테는 일이 있어야 돼. 네. 그리고 목표가 있어야 되고. 네네. 그래서 일이 없으면 저도 이 눈을 뜨면은 가게 나와서 또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나 나름대로 또 그 연구하고 공부하고 네네. 이럴 수 있다는 것은 의욕이 생기죠. 네. 예. 그런데 내가 아무 일도 안 했던 3년이 있었어요. 네네. 학원 그만두고. 네. 근데 진짜 3년 동안 내 존재감을 잃어버릴 정도예요. 왜냐 아침에 밥 먹고 뭐 할 일 없으니까 뭐 텔레비전 보다가 소파에서 였다 보면 소파라는 게 분명히 앉았는데 어느 순간 자고 있더라고요. 그러네. 네. 네. 네, 그래서 아 뭔가 일은 해야 된다. 네. 그런데 오빠도 항상 그 아파트 경비 갈 때 경비 옷이 있나 봐요. 네. 그쵸, 있죠. 네. 네. 근데 쫓겨났잖아요. 네. 그럼 이제 집에서 있잖아요. 네. 근데 올케가 예. 오빠가 그러더래요. 아 내가 네. 그 아파트 거기에 내가 오래 있었잖아. 네. 그래서 네. 거기에 경비들의 또 팀장 있잖아요. 아, 예.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잘하면 아마 또 해줄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러면서 네. 그 사람을 만나고 오겠다고 그랬대요. 예. 그러더니만 가니까 그 사람이 아마 희망적으로 얘기를 했는지 네. 오빠가 너무 안 돼서 그런지 네. 또 오빠가 또 맛있는 일식집에 가가지고 일식을 대접을 해서 그런 건지 아, 예.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래서 희망적인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오빠가 와갖고 아파트 경비복을 입었다 벗었다 좀 다시 나갈 수 있다. 또 다시 입을 수 있게 됐다면서 네. 뭐 아이들이 내일 소풍 가면 엄마 가방 열어보고 과자 몇 봉지인가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막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근데 연락이 안 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 답은 뻔하거든요. 네. 근데 연락이 안 오니까 네. 갑자기 네. 어제 올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오빠가 자기를 몰라본다는 거죠. 갑자기. 충격받았구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올케는 저거 요양보호사 일을 하는데 네. 병원에 가 있대요. 근데 아침에 밥을 먹고 네. 그리고 올케는 아침 9시까지 병원에 가는 거니까 네. 그리고 병원에서 6시에 끝난대요. 그래가지고 예. 그랬는데 전화가 왔대요. 이상한 번호가. 네. 그래서 올케가 받았더니 네. 청원 경찰이라고 그러더래요. 은행에. 네. 그래서 왜요? 근데 그랬더니 농협인데 네. 여기 아저씨가 네. 은행에 와서 계신다. 네. 그래서 오빠가 농협을 거래했대요. 네. 돈이 생기면 은행 가서 저금하고 돈이 네. 생기면. 근데 거기서 가만히 앉아 계시니까 그래서 청원 경찰이 가서 예. 물어봤대요. 예. 집을 어딘지를 모르겠다. 그런데 핸드폰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보니까는 마누라 이렇게 적어놓고 그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올케가 병원에 출근하면 나 대신에 어떤 사람 좀 해주세요 할 시간도 없고 또 가면은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큰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아들 둘, 딸 하나거든요. 큰아들한테 전화했더니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간다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큰아들이 이제 은행으로 갔죠. 은행으로 갔더니 오빠가 앉아있는데 그래서 조카랑 제가 통화를 했어요. 야 어떠냐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상해요. 이러면서
자기를 처음에 몰라봤대요. 그러더니 좀 이따 이렇게 어,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 모시고 병원에 가서 저기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네. 이제 신경과를 가보겠다고 그래서 그치. 예. MRI를 찍고 했는데 20날에 결과가 나온다고. 예. 그래서 아버지 모시고 추어탕 집에 가서 네. 좀 맛있는 걸 사드려야 되겠다고. 그리고 네, 네, 집에 네. 모셔다 드려야 되겠다고. 네. 그래서 아들이 4시까지 네. 오후 4시까지 네. 집에서 아버지랑 같이 있다가 예. 한 2시간은 이제 있으면 올케가 오니까 6시 20분이면 도착한대요. 네. 올케가. 그래가지고서는 그래도 괜찮았나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케가 이제 일을 그만두고 오빠랑 같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프면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사실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쵸. 다 괴로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 그들한테 잘해주려고 하지를 말고 내가 건강한 것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밤에 저도 막 걱정이 돼가지고 올케랑 통화를 하고 네. 집에를 갔어요. 네. 집에를 갔는데 가가지고 한 밤 8시쯤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올케가 전화가 와가지고 오빠 좀 어떠냐니까 좀 괜찮은 것 같다고. 그런데 자기도 알아보고. 근데 옆에서 오빠가 고모한테 할 말이 있다면서 네. 전화 좀 걸어달라고 그랬대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빠가 부도났을 때 그때 전화 학원을 했는데 너무 잘 되니까 돈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오빠가 이제 오도 갈 때도 그래서 가게도 얻어주고 집도 얻어주고 몇 천만 원 들여서 오빠한테 형제들한테 베풀었던 거 나는 10원 원 정도 받으려고 한 적은 없어요. 네. 그냥 줬을 뿐이죠. 네. 그리고 안 주고 마음이 불편한 것보다는 또 있는 거는 형제들이랑 나누라고 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네. 그 오빠도 언니 하나 있는데 네. 언니도 식당도 하나 차려주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그래가지고 저한테 잘하죠. 네. 이제 지금은 이제 내가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네. 이제 지금은 이제 팔 거 하나 있고 땅 2개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팔리는가 보다인데 지금은 사정이 내가 좀 좋지 않아요. 근데 오빠가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삼순아 고맙다 그동안. 근데 말을 또박또박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빠가 이제는 다 산 거 같아. 그러면서 오빠가 먼저 가서 있을 테니 네가 잘 살다가 와라.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야. 이제는 일도 그만두고 그 추운 날 더운 날 아파트 거기 안 가도 되고 그동안 조금 모아놓은 돈 그래도 좀 있으니까 많지는 않아도 그 기초수급자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오빠 이제 임대 아파트도 그냥 나라에서 주는 거는 한 달에 5만 원만 내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내가 조곤조곤 얘기를 하는 오빠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오빠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깜빡하고 또 정상적인 대화인 것처럼 생각이 들으니까 얘기를 했지만 오빠가 혼잣말로 계속 하고 있었어요. 내 말은 안 듣고 나 먼저 가서 있을게. 그 진짜. 예. 그러면서 계속 똑같은 말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오빠 무슨 소리야 오빠 왜 그래 막 그랬는데 이 사람의 슬픔이 눈물이 나는 것도 조금 그 슬픔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 되면 눈물이 나지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이면 눈물이 안 나요. 자식들이 죽었다? 억장이 무너진다. 억장.
이 가슴이 무너져 내린대. 그럼 눈물 안 나요. 나는 그런 슬픔을 너무 많이 겪어왔고 다리 때문에 그 고민했던 그런 그 세월이 너무 깊어서 상처가 깊어가지고 네. 그 슬픔 이상의 것을 나는 겪어봤기 때문에 네. 웬만해서는 슬프지가 않아. 이것도 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안타깝다. 그래서 내가 오빠 보고 그러니까 오빠가 그래 끊을게 이러면서 끊었어요. 예. 언니 오빠가 왜 저래? 글쎄 그러면 걔가 막 울더라고. 예. 내가 언니 너무 우리가 모르잖아.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 이별은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만남 또한 이별의 시작이야. 그러니까 너무 저렇게 하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 생각에 충격받아서 그러니까 내가 혈자리를 사진 찍어서 보낼 테니 거기를 뚫어줘라. 이 뇌에 산소가 지금 공급이 안 된다. 뇌에 산소가 안 들어가면 머리는 이 세포가 다 망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좀 뚫어줘라. 그래서 사진을 그려갖고 보내줬어요. 오늘 뚫어준다고 해서 아침에 또 전화했더니 그래도 잘 자고 일어난 것 같아요. 오빠는 다른 것보다도 이 충격받아서 이런 거니까 괜찮다는데 내일 애들이랑 삼남매랑 오빠랑 언니랑 만나기로 했대요. 낮에 12시에. 그래서 나보고 올케가 고모가 오라고 오면 어른으로서 그게 좀 자기가 좀 힘을 얻을 것 같다고. 올케가 재혼한 올케예요. 그 원래 올케는 유방암으로 죽었어요. 재발이 돼서. 그래가지고 올케랑 오빠랑 만나서 산 지가 26년이에요. 근데 내가 그랬죠. 안 간다. 왜냐 내가 옛날 같으면 내가 오빠 얼마 필요해? 그래가지고 가게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막 해서 그럴 정도 되면 내가 간다 그 자리에. 왜냐 언니 오빠가 아프잖아. 언니가 병원 그만둬. 언니 병원에서 210만 원 받는다며. 내가 줄게. 오빠 보살펴줘. 내가 이 정도의 위치가 되면 내가 간다. 근데 내가 지금 그렇지가 않지 않냐 언니. 내가 돈이 힘인데 지금은 내가 돈이 없다. 내가 이럴 때 땅이라도 내가 딱 팔렸으면 내가 진짜 그렇게 했는데 옛날에 내가 언니 오빠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진짜 언니 그 26년 전에 3천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야. 그렇게 내가 언니 이 돈이 있었을 때는 해줬지 않냐.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한다. 내가 그저 애들한테 쪽팔린다 내가 진짜로. 그래서 가기 싫으니까 내가 내일 가마 오빠 보러.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렇게 됐어요 지금 일이.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살면서 그 상실감이라는 게 그쵸.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그 몸이 아픈 거는 어쩌면 마음의 병이라고 마음서부터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도 내가 마음이 괜찮아 좋아 이러면은 몸도 같이 따라서 좋아진대잖아요. 근데 이 충격 하나로 인해서 순식간에 지금 오늘 10하루죠? 오빠가 10하루 됐어요. 쫓겨난 지. 그러네. 근데 잠을 못 자고 밤에 계속 잠을 못 자고 난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 됐죠. 그 기분 알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건 쓸모없는 인간. 어느 누구랑 뭘 얘기를 해도 나를 인정을 못 받는다.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빠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참 어제랑 오늘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갖고 있을 때는 다 몰라요. 내가
잃어버리고 나요. 맞아. 소중하고. 그렇습니다. 노인들이 네. 설 곳이 없어요. 아, 거기다가 몸도 건강해. 또 아직까지는 자신감에 그런 자기를 높여준 자존감도 있어. 그런데 그런 거가 통하지 않을 때 상실감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오빠가 또 바보도 아니고 그랬는데 지금 다시 제정신을 다시 차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는 근데 제가 아프고 나서 다시 복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SM 복직했을 때 처음에 제가 복직을 하기 전에 그 요양병원에서 저는 되게 우등생이었어요. 그러니까 환자들 사이에서는 최고 우등생이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했어요. 저를. 회복이 너무 빠르다. 젊으니까. 젊으니까 회복이 빠르고 그다음에 뭐 모르는 게 없다. 이 사람은. 그렇지. 맞아. 그랬었거든요. 근데 사방이 다 노인들 중에서 제가 이제 젊으니까 그렇지. 저번 30대니까 우리는 당연히 없겠지. 그분들 눈에는 너무 모르는 게 없겠죠. 정말 진짜 천재다. 막 저 친구가 서울대래 이러면서 역시 맞아. 달라. 맞아. 역시 달라. 역시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야, 근데 회사를 다 복직을 했잖아요. 네. 복직했는데 2년이 지난 상태였거든요. 아프고 나서 딱 2년 지난 상태인데 제가 느끼기에 뭐냐면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2년 만에. 2년 만에 너무 많이 바뀌었어. 그 스늘이 그 말 있잖아요. 네. 지난 100년의 역사가 1년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야, 이거 옛날에 이렇게 일을 안 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있었고 또 뭐가 있었냐면 제가 기억력이 약해지니까 서울대 맞아. 아니 그것보다 사람들의 얼굴을 이 사람하고 저 사람 구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홍길동이고 저 사람이 뭐 성춘영이다. 홍길동 성춘영이 돼야 되잖아. 완전 다른데. 다른데 근데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성춘영이라고 부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다시 병원 가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급하게 육아휴직을 썼어요. 1년 육아휴직을 쓰겠다라는. 제가 애가 있었으니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했냐면은 나 유튜브 할래 이런 거예요. 내가 겪은 이 일을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난 되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고령화 사회 요양병원에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심각한데? 앞으로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노인들이 많아지면 심각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제가 뭐 카메라도 좀 찍고 편집도 좀 하니까 내가 좀 하면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때 영희모를 영입했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쿵짝이 맞아가지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영희모도 환자였고 저도 환자였고 환자 둘이 만난 거예요. 환자 둘이 만나가지고 누시 앉아가 침대 앉아가지고 여기가 밥상이에요. 아시죠? 요양병원. 그래가지고 둘이서 앉아가지고. 영현이가 게이 사람이에요. 아, 그죠. 영희모는 그런 거예요. 저런 사람 처음 봤는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적극적이에요. 80대인데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애점에서 잘 나가고. 그러니까 78세인데 네. 그때 당시 만났을 때 78세였거든요. 77. 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저런 사람이 진짜 드문데 레어템인데 저분하고 같이 뭘 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재미가 있잖아요. 일단 이분이 재미가 있어서 그 병원에 보면은 정원이 있었어요. 정원에서 첫 번째 씬을 찍었어요. 네, 찍어가지고 올렸죠. 처음에 되게 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올리면 어떻게 될까 기분이. 야, 이거 올리면 사람들이 볼 텐데 나는 그런 이야기를 아무한테 친구한테도 안 했거든요. 내가 병원에서 아팠다라는 얘기 친구한테도 안 했어요. 쪽팔리니까. 쪽팔리기도 하고 설명을 다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씩 설명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냥 안 했어요. 이야기를 안 하고 그랬는데
그걸 유튜브를 다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미가 있을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랬는데 이 어르신이 8순에 가까운 이 어르신이 하겠다는데 내가 또 하자고 해놓고 나서 안 한다고 안 한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눌렀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그 천한 그 기억이 너무 새롭거든요. 진짜 근데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든지 나이 상관없이 시도를 하고 열심히 하면은 결국에는 얻는 게 있고 지금 이모도 애터미에서 잘 나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제가 아까 노인 일자리부터 이야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드시더라도 물론 사회가 노인을 받아줄 자리가 없다고 해도 내가 만들면 되죠. 그렇죠. 내가 만들어 나가면 되죠. 우리 지금 이모도 보면은 지금 열심히 하시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떻게든지 틈을 있으면 틈을 쪼개가지고 벌려가지고 그게 들어가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은 결국에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노력하면 돼요. 네. 저는 진짜 그 말 이해해요. 그 상실감 진짜 크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컸냐면은 병원에 갔다 와라. 이야기 들었을 때. 너 좀 이상하다. 병원에 갔다 와라. 그 이야기 진짜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겨우겨우 다시 복수했는데, 병원에 갔다 와라. 그건 이상하다는 거잖아. 이상하다. 그 부분이 근데, 그분께서 그걸 이렇게, 이용해서 저를 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느낌 뭐였냐면은 충고 같은 거였어요. 충고 같은 거였는데 제가 그걸 자격지심이 있으니까 맞아요. 우울하니까 그렇죠. 그냥 유아해주고 내버린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그렇게 홈에 몰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도망을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1년. 유아휴직 1년 쓰고 그때 동안 제 유튜브를 제가 만들려면은 컨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채널의 주제가 장애인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니까 저는 또 공부를 했던 사람이니까 장애인이 또 제가 또 장애인이다 보니 장애인이 어떻게 하면 사회에 적응해 나가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냥 우리 문득 생각할 때 장애인이 사회에 살아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불리한데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장애인이 완전 됐으니까 물론 저도 이제 그 전부터 장애인이었어요. 제가 장애인이었었는데 장애인 신고를 안 했지, 등록을 안 했죠. 그래서 저는 장애인이었는데 장애인 신고를 안 했어요. 처음에. 왜냐면은 사람들이 보는 눈이 이상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연하죠. 지금은 약을 먹어서 괜찮아요. 지금은 약을 먹어서 괜찮고 약도 안 먹었었거든요. 장애인으로 이렇게 엄마가 왜 그런 거를 술술수범해서 하지 않으셨을까? 자식이 그러면은 약을 막 찾아다니면서 진찰 받고 그래서 먹였어요. 근데 이게 제가 태어나서 중학교 14살, 15살까지는 아무 증세가 없었어요. 아무 증세가 없었는데 15살에 이렇게. 왜냐면 2차 성징이 그때 대부분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있었던 그 병의 증세가 나타나는 게 그때 나타났대요. 왜 또 흔한 예로 여기서 암내 나는 사람이 있죠. 썩어요. 냄새. 말도 못해. 병들이 잠적해 있던 것들은 2차 성징이 일어날 때 그게 나타난다. 세포가 어떤 것에 의해서 변화되거든. 또 여자인 경우는 생리를 하잖아. 그럼 완전히 그게 맞아.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완전히 달라져요. 남자애들 그때 그 질풍노도의 시기라서 그때 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가 보네.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때까지는 안 그랬다가 그때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몸 안에 세포가 변하면서 나타난 거예요. 그게. 그러네. 그래서 그 땀샘 여기는 이제 겨드랑이에 땀이 안 나야 돼. 왜냐면 그 땀이 나면서 나는 냄새니까.
남았을 때 되니까. 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시체가 썩을 때 나는 게 이루 말하죠. 맞죠. 저기 코를 못 들어요. 가족들이 근데 이렇게 챙겨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고쳐주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야죠. 네. 왜냐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잖아요. 남들은 이렇게 할지 몰라도 가족들은 이렇게 하지. 네. 지적질 안 하지. 우린 사회에서는 다 지적질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가족밖에 없다. 이러죠. 우리 노인 일자리 이야기했는데. 근데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게 힘들다고. 사람들이 노인들이 살아가기가 어떠한 질병에 걸리거나 건강이 나빠지니까. 그렇지 않아도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거기다가 사회적으로 뒤통수를 또 치니까 밀려나고 하니까 사회는 냉혹하거든요. 냉혹하죠. 정말 내가 불편하면 아닌 거예요. 그런 냉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정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힘들어지는데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지는데 더 힘든 거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